네, 이 시각 증시 상황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벌써 7월의 마지막 장이 열렸습니다. 네.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어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올라주고 있는데 오늘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이 GDP 발표에 대한 역성장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감지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조금 더 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이런 어닝 시즌에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컨센에 대한 눈높이가 어느 정도에 위치 있는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보통의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는 좀 가이드가 좀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번처럼 애플에 대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전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좀 이 서프라이즈 기록이 나왔거든요.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온다라면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어려웠었던 시장 분위기에서 최근 한 달여 정도 기간 동안에는 증시가 좀 바닥을 많이 확인했다. 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오후장에 어떤 전략으로 이어가면 좋을지 제공해드릴 정보에 따라서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이슈 브리프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요, 말씀해주신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전문가님, 애플이 네. 그렇게 좋은 성적을 냈다고요? 일단은 앞서 이제 1분기 경우에는요, 애플이 애플 아이폰 13에 대한 시리즈가 좀 장기적인 흥행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 1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을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좀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 때는 좀 감소되지 않을까,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좀 서프라이즈 기록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이폰 의존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되긴 하지만은 여전히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적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걱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인플레이션 공포라든지 코로나19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타격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를 뛰어넘는 성적을 내줬습니다. 이 애플의 간판 상품인 아이폰 매출도 좀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악재 속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또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좀 단행을 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침체 걱정을 좀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소비자들에 대한 지갑도 사실 열리기 쉽진 않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출시 흥행을 과연 좀 크게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 이전에 애플 쪽에서도 주요 IT 기업들이 인원 감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건네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이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기업에 대한 이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아이폰 13에 대한 흥행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그리고 최근까지 강했었기 때문에 아이폰 14 출시 역시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컨콜에서 하반기, 3분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일단은 아이폰 13에 대한 흥행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아이폰 14 이번 이제 9월 달에 출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도 3분기 때까지의 실적 호조는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분기에도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또 애플 수혜주에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당연히 이제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흥행이 뭐 스마트폰 부품주들로 낙수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 가장 애플의
매출 비중이 높죠. 네. 이 때문에 LG 이노텍도 최근에 좀 주가는 좀 저조했었지만은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근까지 좀 오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주가는 올해 초부터 해서 박스권을 진행해 왔었는데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연출되었고요. 아마도 이제 애플의 아이폰 14 출시 공식화된다라면은 아마도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들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애플 그리고 아이폰 수혜주 LG 이노텍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키워드로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사실 이 미국 의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 개정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조금은 생소합니다. 네. 일단 내용적으로 본다라면요, 급변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 법안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에 대한 인상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눌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패키지 법안이다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후 변화에 대한 포인트가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업에 대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친환경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법안이 좀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에너지 대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안 그래도 에너지를 무기화하겠다 이런 소식을 또 전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의 이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네. 이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 속에서 러시아를 좀 제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건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이유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는 유럽이라든지 뭐 그밖에 주변 국가들에게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압박, 공급에 대한 압박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속도가 상당히 컸었고요.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 기업 활동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좀 새로운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좀 영향을 받는 섹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섹터들을 우리가 이런 에너지 대란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건네드린다면은 네.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최소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받아야 되겠다. 추가적으로 조세 감면에 대한 내용들 뒤로 해서 법인세 인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기업들로 하여금 이 세금에 대한 각출이 기업 활동에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포인트를 좀 돌아서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산업들, 정책, 뭐 기업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펼친다라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들이 이번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환 정책이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탄소 배출권 감축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란 속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담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수혜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날짜에서 좀 강한 종목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새롭게 급등하면서 신고가가 경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어제 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못지않는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력 관련된 에너지 종목들도요, 뭐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이와 같은 종목들이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오늘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종목들 그리고 풍력과 수소 관련 종목들까지 시장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플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두 가지 키워드로 이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